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납세 요건에 대한 걸 볼 텐데, 모든 세금은 결국은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춘 자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지, 모든 세금은.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세가 되는 전체 기간, 1년에 한 번 내는지, 1년에 두 번 신고하는지, 언제까지 벌어들인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고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요. 부가세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이제 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업자가 누군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업자라고 얘기하려면 첫 번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대신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공급을 해야 돼. 만약에 면세가 되는 걸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면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과세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띠고 해야 돼. 만약에 내가 평생 한 번 판다. 평생 한 번 재화라는 걸 팔았다. 그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사업자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걸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사업의 형태를 띠고,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사업 활동을 타인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는 사업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고 그럴듯하고. 근데 영리 목적과 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도 사업자고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사업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의 경우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게 있다면 당연히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요. 우리 비영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영리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는 부담합니다. 부가세는 이 회사가 영리냐 비영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들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 납부해야 할 그냥 의무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영리니 비영리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업자의 요건에 충족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영리일 때만 사업자입니다 라고 해서 X라고 하는 걸 정답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비영리, 영리 둘 다 하는 거예요. 비영리는 안 합니다. 이러면 X예요. 비영리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한번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크게 둘로 나누면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라고 부르고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사업자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 중에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법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가세가 안 붙는데 뭘? 신고 납부할 게 어디 있어요? X. 대신 물건을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면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모든 사업자입니까? 그러면 X고요.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사업자에 한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얘만이에요. 근데 과세 사업자가 또 크게 둘로 나뉘어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거든요. 자, 어떻게 나뉘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납세 의무자는 일단 사업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입하는 자도 부가세를 부담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1강에서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그 물건에서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그 사업자는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뉘는데, 면세 사업자가 먼저 드러내면 납세 의무가 없다. 근데 과세 사업자를 크게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사실은 둘인데,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인데, 이 간이 과세자가 이제 크게 둘로 나뉘는 거. 자, 박스를 조금 보시면은, 요게, 네, 이렇게 나뉜 거를 보시면은,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간이 과세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자들을 말하냐면, 직전 연도 1년 동안 전체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자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 대가가 뭔지 잠깐 볼게요. 뒷장 가서.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물건을 살 때 공급가액이 2만 원, 부가세가 2천 원, 그래서 공급대가 2만 2천 원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 순수한 물건값을 우리는 부가세에서 공급가액이라고 부르고요. 부가세에서는 공급하고 공급받고, 공급하고 공급받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공급가액 2만 원이 나오면 그 2만 원에 10%가 붙는 거예요. 부가세가. 그래서 토탈 금액이 계산되는데 그 토탈 금액을 다른 말로 공급 대가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오른쪽 가면 공급가액이라는 건 뭐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가 별도의 금액.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게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라면 매출 같은 거겠죠? 자, 근데 공급 대가라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 전체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된 금액. 전체 결제 금액. 그럼 여러분 사업자가 돈 벌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2만 원일까요? 2만 2천 원일까요? 부가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 벌었어. 매출이 얼마야? 라고 말할 때 2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2만 원을. 자, 근데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말 그대로 간이, 규모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뭐 떡볶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2만 2천 원, 2,200원 그래요? 그냥 3천 원 그래요. 3천 원이죠. 3천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3천 원 결제할 때 이 3천 원이 뭐예요? 공급 대가죠. 2,727원이 원래는 공급가액인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부가세가 되는 거죠. 원래 금액이 대부분 여러분 소비자랑 거래할 때 누가 22,000원이라고 적어요.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똑 떨어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2,000원 아니면 4,000원 이렇게 되잖아. 누가 2,100원을 결제합니까? 누가 2,200원을 결제해요. 그럼 2,000원 안에 1818과 182.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4,000원 안에 3636에 36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 이 금액 중에 얘가 결국에는 아주 깔끔한 금액을 만들어서 금액을 원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부가세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들인데 이 영세한 사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결정할 때 대부분 3,000원 이렇게 하고 부가세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조그만 떡볶이 먹었다. 떡볶이를 먹었는데 3,000원이래. 부가세가 있는 걸 알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걸 알아. 하지만 이 떡볶이 할머니가 떡볶이를 파시는데 3,000원을 받는 순간 돈으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3,000원을 받는 순간 금액을 쪼갤까? 이거를 매출 잡고 이거를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고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영세한데. 돈 버는 것도 별로 없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안에 부가세가 있는 거 알아. 다 아는데 너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금액 쪽에서 인식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볼게. 받은 돈의 합계로 볼게. 자, 3,000원을 부르는 이름은 공급대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부르냐면 간이과세자를 구분할 때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총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직전 연도 총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래요. 그러면 총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그래도 뭐 8천만 원에 12달 나누면은 그래도 얼마 정도는 번 거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4,800이었는데 4,800에 미달하는 자였는데 2021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영세 사업자의 범위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주려고 금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요, 현재 기준이 직전 연도 개인 사업자만 되고요. 개인 사업자만. 법인 사업자는 절대 안 돼요. 간이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는 무조건 전년도 총 공급 대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한 토탈, 통장에 찍힌 돈, 쉽게 말하면 부가세고 다시고 구분하지 않고 통장에 꽂힌 토탈 금액이 8천에 미달하면 간이 과세자라고 구분해요. 이렇게.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그러면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간이가 아닌 자와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묶어놓고요.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일반 과세자가 누군지 볼게요. 자 일반 과세자는 법인은 무조건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처음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청할 때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스타트해요. 그러면 개인은 안 되냐? 개인도 돼요. 근데 개인은 8천만 원을 미달하지 않을 때, 공급대가 8천만 원을 초과할 때, 또는 이상이라는 말보다는 초과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거죠. 대신 법인 사업자는 2천만 원만 벌어도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나뉘는 거죠, 개인. 개인 중에 8천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 8천을 초과하면 일반 과세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요. 자, 근데 한 번 더 나뉘는 게 어떻게 나뉘냐면, 자, 일반 과세자는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 소비자가 달라고 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되거든요. 음. 원래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영수증 정도.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손바닥만한 거. 그냥 손으로 적어서 주는 형식. 그런 식으로만 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이과세자 중에 제가 4,800만 원에 미달했었는데 세법이 달라지면서 8천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원래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는 괜찮은데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부터 8천만 원 요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래 일반 과세자였거든요. 근데 간이 과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되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돼버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문제가 또 있어서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게 간이과세자인 건 같아요. 간이과세자인 건 같은데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4,800만 원 미달이야 애초부터. 원래 미달이야. 그러면 개인 사업자 4,800만 원에 미달하면 원래 간이고요. 원래 이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그 영수증만 발행하는 사업자인데요. 증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만약에 간이과세자가 돼버린 개인 사업자, 그 중에 원래는 4,800만 원을 초과하고 8천 사이에 해당하는 자들이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된 거야. 자, 그들만 48에서 8천 사이만 여전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가 존재해요. 발행을 해야 돼. 자, 또 결국에는 잠깐 이제 이거를 앞에 있는 그림하고 조금 연결해서 보면 과세 사업자는 크게 둘이 있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자, 일반 과세자는 법인은 무조건이고요. 개인 중에 8천만 원 초과되는 자, 이 둘이 일단 일반 과세자. 근데 그러면 간이 과세자는 개인 중에 8천 미달하는 자. 그러면 간이야. 근데 이들이 둘로 나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는 4,800만에서 8천 사이 구간에 걸리는 개인 사업자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이렇게 둘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과 간이를 좀 봤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자가 있고 발행하는 자가 있는데 얘는 아예 발행 안 해. 그리고 이들은 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부가세 공부할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일반 과세자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과세자를 중점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과세사업자라고 해야 정확한 거고요. 과세사업자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이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지금부터 누구 중심으로 공부할 거냐? 얘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세무이급은 간이과세자가 어떤 아이인지를 또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놀고 먹기야, 놀고 먹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놀고 먹는 곳. 면세사업자 놀고 먹는 업종.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학원, 교육 용역 면세거든요. 자, 병원, 의료 용역 면세거든요. 자, 보험회사, 보험 용역 면세거든요. 금융회사, 어디 은행 있죠? 다 면세입니다. 자, 이런 곳이 다 면세예요. 근데 왜 면세냐? 학원에서 학원비 내잖아. 소비자들, 국민들에게 학원비까지 부가세 붙일 거야? 면세. 병원비? 아파갖고 병원 가는 건데 여기다 부가세를 붙여? 면세. 대신 쌍꺼풀 수술, 미용 목적은 과세예요. 그거 뒤에 공부할 거고요. 자,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되는데 거기다 부가세를 붙이니? 국민들을 위한 것, 면세. 이자 내는데 부가세를 내? 안 돼. X, 면세. 이런 거 전부 다 면세입니다. 면세여서 이상이에요. 자, 영수증 아까 봤고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붙기 전,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붙은 후. 그래서 만약에 커피를 3,000원 주고 마셨다. 그러면 얼마, 이거 뭐예요? 공급대가죠. 그럼 누가 물어봐. 나 공급대가가 3,000원인데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알려줄래?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110%를 나누시면 돼. 왜냐면 이 3,000원이라는 금액은 100이라는 금액에 10%가 더해진 금액이거든요. 원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가 붙은 거야. 근데 그 10% 해당하는, 그러니까 공급 10%가 붙은 이 3,000원을 오히려 똑 떨어지는 금액으로 만들어 놓고 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금액을 결정할 뿐인 거예요. 그럴 뿐. 3,000원, 300원, 3,300원 해도 되는데 소비자가 3,300원이라고 말하면 이런 부가세가 붙었군. 그러니까 공급 대가를 얼마로 그냥 해요. 그래서 더 받았고 싶네. 그럼 이렇게 하죠. 3,500원 이렇게 하잖아. 그럼 3,500원 만들어 놓고 쪼개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급 대가를 주면 공급 대가 안에 얘가 얼마인지 알려면 나누기 110% 하시면 똑똑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과세 사업자를 봤고요. 또 두 번째, 과세 기간을 보는데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구하려면 시간적으로 회계 기간처럼 나누어야 되는데요. 자, 세법은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어느 회사는 이렇게, 저 회사는 저렇게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가 나뉘는 거고요. 과세 기간이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과세 기간이 돼요. 1기, 2기, 상반기, 하반기.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 1기, 2기로 나누어서 한 번, 두 번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몇 번 있어요? 그러면 두 번이요. 1기, 2기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간이 과세자는 영세한데 무슨 두 번 하니? 1년에 한 번 하자. 그래서 1기만 있어요. 1월부터 12월. 됐죠?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신규로 사업한대. 내가 요때부터 사업한대. 여러분, 요때부터 사업하면 1월 1일부터 부가세 신고할 거 없죠. 과세기간. 그쵸? 그래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이런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종료일까지. 이달부터 했다. 그럼 요 날부터 이렇게 과세기간이 결정돼요. 대신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만 개시일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부가세 신청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가 1개라고 해볼게. 그럼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인 거죠. 자, 이때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래요. 3월 뭐 2일이래요. 그러면 이날부터 이렇게가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첫 번째 과세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시하기 전에 2월 한 16일쯤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했대. 신청을 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업자들은요. 개시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개시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요. 왜냐면 이 전에 다양한 매입이 많을 텐데 그 매입과 관련되려면 증빙이 필요하고 이미 사업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매입할 때 특징이 있는 게 하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받으려면 나 사업자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누군가에게 자문을 잘못 받은 거야. 그러면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돼? 무조건 개시일부터야? 부가세 신고하려고 먼저 사업자 등록했는데 당연히 이때부터 해야죠. 신청한 날부터. 그래서 개시일과 신청한 날 중에 빠른 날부터 하는 거야. 개시일이 빠르면 개시일부터, 신청일이 빠르면 신청일부터.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와요. 이날부터 할 수도 있고 이날부터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면 폐업하는 날까지 하시면 돼. 폐업일까지. 내가 요때 폐업했다.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 폐업하고 나면 소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부가세법상의 과세 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기간은 그렇게. 자, 근데 뒷장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가보면 우리는 지금 일반 과세자를 중점적으로 지금 봅니다. 간이 과세자는 별도의 챕터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거고요.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누어서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로 가는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해당하는 이 기간을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다시 요 6개월 과세 기간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가는 거야.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1기 과세 기간의 예정 신고 기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 때 어떻게 할 건데 이때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하는 거야. 근데 부가세는 신고 납부를 끝났니 25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신고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까지 3월 말이니까 4월 20에 해도 되고요. 4월 23일에 해도 되는데 4월 25일 이후인 26일에 가면 가산세를 내요. 그러니까 25일까지만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기가 두 번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1기 예정신고 언제 합니까?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25일까지 하는 거야.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그럼 이때 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남은 기간 있잖아요. 4, 5 여기 써있지 않지만 4, 5, 6을 1기 확정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때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때는 특별하게 1, 2, 3에 신고했던 내용 중에 틀렸거나 누락한 게 없다면 1기 6개월치를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4월부터 6월까지를 신고해요. 이렇게. 그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신고 내용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 다음 달 25일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다시 자 2기가 도래됐죠.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2기 7월부터 9월까지 7, 8, 9 기간을 2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고 이 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25일까지 종료일로부터 그 다음 달 25일까지 다시 10월부터 12월, 10, 11, 12를 우리가 확정신고 기간. 근데 어느 기기? 2기. 2기 확정신고. 요거는 1기 확정신고.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외우셔야 되냐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가세법상의 신고 내용을 이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과세기간으로 물어볼 때. 그래서 일기 예정. 여기는 일기 과세기간의 최종 3개월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일기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지금은 과세기간을 얘기하면서 예정 확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울게요. 지워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울게요. 질문해 볼게요. 일기 예정은 언제부터죠? 1월부터 3월까지죠? 이거 신고 납부하는 건 4월 25일까지. 자, 1기 확정 신고는 언제부터예요? 4월부터 6월이죠. 신고 납부는 7월 25일까지. 다시 이제 2기가 시작된 거야.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너무 쉽잖아. 9월 끝났으니까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 신고 마지막 10월부터
12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요 과세 기간을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기를 예정 확정, 2기를 예정 확정. 자, 시험에서 이제 기간을 조회해서 무언가 찾아내거나 기간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거나 기본이에요. 부가세 기본. 다 지금 우리 부가세 기본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거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뭐 시험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